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남북구에 각각 조성된 산업단지에 2차 전지 관련 공장들이 대거 유치되면서 연폐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시 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도 이 연폐수 처리 방안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포항시는 염 전용 공공폐수 처리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환경오염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하얀 거품이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2021년 포항시 흥해읍 죽천리 앞바다에서 악취와 함께 심한 부유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공단들이 자꾸 입조를 하면서부터 이게 요즘 들어 계속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악취가.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조사 결과 건강보호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고 원인은 영일만 산업단지 내 2차 전지 기업인 에코프로 계열사에서 방류한 연폐수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연폐수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일단 블루밸리 산단의 연폐수를 기업에서 자체 처리한 뒤 영일만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인데 해양 생태계 훼손 우려가 나옵니다. 산업폐수에 함유된 특정 수의 유해 물질은 수계로 방류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수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방류 지점입니다. 방류 예정지인 영일만은 블루밸리 산단에서 12km나 떨어져 있어 관로를 설치해야 하고 산면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영일만 내의 물은 외로 빠져가지를 못합니다. 자체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방류라는 연폐수의 문제는 영일만 내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환경 감시를 강화하고 염처리수 전용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라든가 기업의 자발적인 무방류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환경 부분에 적이 되지 않도록. 철강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취와 SRF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포항시는 악취 대응팀을 설치해 적극 행정에 나서겠으며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의회가 함께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추진을 했는데 그게 지금 부결된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의원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다영 의원은 포항시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계획과 현행 장학제도에 대해 질문했고 전주영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미디어 파사드 등 효용성이 떨어지는 공공조형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진 원자력 수소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예비 타당성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자체 전문가, 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까지는 국가산단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영해면 상대산에는 너른 평야와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관어대 정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명승지로 이름을 알린 관어대는 당대 문장가들이 즐겨 찾던 장소였는데요. 영덕군이 관어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내년까지 59억 원을 들여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영해면에 위치한 해발 183m 높이의 상대산 정상입니다. 관어대에서는 고래불 해수욕장과 칠보산, 영해들과 송천강 등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5대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목원 이색은 이곳을 찾아 관어대란 이름의 유래와 함께 아름다운 주변 경치를 글로 남겼습니다. 목원 이색과 함께 조선시대에도 이연적, 김종직 등 당대의 문장가 30여 명이 상대산 관어대와 관련된 42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관어대가 기록에 나오는 것은 1300년부터 나옵니다. 관어대가 전국적으로 실제 원나라에까지 유명하게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목원 이색 선생이 여기에 올라와서 관어대 소부란 글을 남기고부터입니다. 영덕군은 관어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내년까지 59억 원을 투자해 관광명소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래불 해수욕장과 귀시리 전통마을, 블루로드와 연계한 힐링 명소로 관광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기획할 예정입니다. 상대산 관어대 여기는 사색과 감흥의 공간, 그런 테마로 소포트적인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광적인 부분들을 결합해서 영덕 블루로드 테마로드 조선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하반기까지 저희들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절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상대산 관어대가 영덕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은 배제된 채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지자체를 통합할 경우 주민투표나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은 단체장 의회 모두 일당 일색인 상황에서 주민투표조차 하지 않을 경우 형식적 과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하자면서 시도민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일정 수준의 여론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특별법으로 가는 절차밖에 없지. 그걸 굳이 주민투표 운영해가지고 하려면 수백억이 들고. 그런데 홍 시장은 평소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행정통합 여론조사를 제시하고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2017년 대선 여론조사를 예로 들며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기적인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그러한 경향성을 봤다며 여론조사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행정통합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폐지나 설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에도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 통합 때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로 시도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투표는 직접 전체 주민 의견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여론조사로 대체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만 구하겠다는 건데 이건 역시 요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현재 대구시 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1명을 제외한 31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경북 도의원은 59명 가운데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을 제외한 55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사실상 일당 체제에서 같은 당 출신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행정통합 추진에 구색 맞추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의회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주 편리하게 그냥 일을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4년 전 행정통합 추진 때도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마저도 생략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대구 시민의 의견은 배제하고 자정한 행정이 독단적으로 좀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읽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무조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통합의 긍정 효과와 함께 여러 부작용도 불가피합니다. 지역과 연령, 계층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주민 의견은 평소 불신하던 여론조사로 대체하고 장밋빛 전망만 쏟아내면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오는 11월이면 경북도청 앞마당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형 동상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단체의 갑작스러운 제안을 이철우 지사가 수락하면서 전격 추진되는 모습인데요. 최근 도의회에서 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던 터라 시민단체들은 우상화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공개한 박정희 동상 모형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경북 미래연구원이 주축이 된 위원회 측은 동상을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건립 비용 10억 원을 마련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동상은 10m 높이로 앞면 하단에는 민족 중흥의 위대한 총설계자 박정희라는 문구와 뒷면에는 생전 어록이 담길 예정입니다. 동상 제막은 오는 11월 14일 박 전 대통령 출생일에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많으신 10만 명 모아서 그 정성으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 대한민국 없다는 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알아야만이. 이 단체는 당초 대구에 동상을 세우려 했지만 지난 3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 예산을 통해 독자적으로 건립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경북으로 방향을 급선했습니다. 3월 말 대표단과의 면담에 이철우 도지사가 장소 협조 등 행정적 뒷받침을 약속하면서 전격 추진되는 모양새입니다. 부지로 거론되는 천년숲은 경북 도유지지만 안동시 풍천면 소재로 행정구역 관할인 안동시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는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지역 대통령으로서 산업화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이고,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지역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을 동상을 세워서 선양하는 부분도 함께 고려가.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북 시국행동가 안동시민연대는 구미의 1천억짜리 박정희 숭모관 추진과 경주 관광역사공원의 박정희 동상 건립에 이어 경북의 심장인 도청에도 동상을 세우려 한다며 공가가 엇갈리는 박정희 살리기에 이 지사가 목을 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야 세력들한테는 사실 박정희는 악마와 다름없습니다. 많은 민주 인사들을 투옥시키고 사형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인물의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진영을 나누고 편을 나눠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밖에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통합신공항 명칭을 박정희공항으로 하자는 도의원 제안에도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영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명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이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 그때 하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열심한 사람 없습니다. 탄신일 때 가가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을 국가 기념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편 대구시도 홍준표 시장 주도로 박정희 동상 예산 14억여 원을 통과시키고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는 등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두 단체장들의 갑작스러운 묻지마식 박정희 선양 사업 추진에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여름철 냉방기 화재는 무더위가 절정인 7월과 오후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로 인한 화재는 모두 62건으로 월별로는 7월이 30.6%로 가장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3시부터 5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세계 최고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의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석대가 오늘 포항 해군항공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P-8A는 최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 등 고성능 감시 정찰 장비와 전자전 장비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번 P-8A 도입을 통해 북한 잠수함에 대한 항공 대잠전 능력 향상 등 한층 강화된 해상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포항 지역 수출은 8억 2,6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 줄었고 수입은 3억 8,800만 달러로 70%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한 달간 무역 수지는 4억 3,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불황형 흑자로 분석됩니다.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화학공업 분야 수출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58% 줄었습니다.